안녕하세요. 큐넷에 공개되어 있는 전기기능사 공개 문제 중 첫 번째 문제를 가지고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기기능사 실기시험은 4시간 30분 동안 작업을 합니다. 4시간 30분 동안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 건가? 잠깐 언급을 한다면요. 우리의 목표는 4시간으로 합시다. 4시간 60분 4시간 곱하면 240분을 목표로 정해본다면 제어판 공사를 120분, 전선관 공사를 120분으로 나눌 수 있죠. 시작하자마자 우리는 설계를 해야 됩니다. 설계. 어떻게 작업해야 되는지요. 우리 제어함 안에 있는 계전기 소켓, 계전기 정해져 있는 번호와 그리고 우리가 전선관 공사 위에 무엇이 있는지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 위치에 따른 우리가 단자대를 통해서 기구 결선을 하기 위한 번호를 우리가 정해야 되지요. 그 외에 이제 수험자 유의사항이 있는데요. 부품을 중심으로 합시다 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선관, 이 문구는 제가 자세하게 언제 시간을 따로 내서 전선관에 대해서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새들 관련된 건데요. 새들 기본 바탕은 300mm 이하의 새들을 설치하고 적절하게 배치하여 튼튼하게 고정한다는 것이 새들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전선관을 고정하는 거죠. 전선관을 흔들리지 않게요. 전선을 지지하는 거죠. 근데 이제 예외가 있답니다. 팔각 박스가 나왔을 때 굴곡부가 없는 배관에서 그 구간이 400mm 미만은 포함되지 않는 거죠. 400mm 미만인 구간에는 새들 하나도 가능하다. 그 외에는 웬만하면 새들을 2개로 고정을 하라는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과 약속을 해서 감독위원 2분이서 여러분들을 판독하겠다라는 것이죠. 전선 색상이 바뀌었어요. 이제 갈흑회입니다. 갈흑회요. 우리는 무슨 회를 먹습니까? 앞으로 우리는 갈흑회를 먹습니다. 갈흑회. 네, 재미없다고 하시는데 저도 인정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에 조금이나마 남게 해드리고 싶어서 갈흑회, 저도 지금 아직까지는 낯설어요. 갈흑회 기억하세요. 그리고 접지, 보호도체는 녹황. 그 외에는 우리 이제 황색 전선을 쓰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퓨즈가 나왔을 때 1차와 2차 전에는 함께 썼어요. 그렇죠. 그 전에는 구분을 저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퓨즈 그 갈고리 접속이 링 접속이 좀 불편하다 보니까, 그리고 마침 퓨즈에 그 납작판이 나오면서 일시적으로 잠시나마 우리 퓨즈 1차, 2차를 황색 전선으로 허용해 주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 거예요. 원래대로. 우리 전원 1차는 전원 색상에 맞춰서 10번에 2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14번 보면은 당연히 한 단자에는 3가닥 이상 접속하면 안 돼요. 무조건 2가닥입니다. 3가닥 이상이니까 이상 포함되는 거죠. 절대 한 부분에는, 한 포인트에는 절대로 3가닥 이상 접속하면 안 된다. 금지. 하면 여러분들 그냥 오작입니다. 그리고 15번 나름 중요해요. 무조건 좌측부터, 무조건 위에서부터, 무조건 왼쪽부터 갈흑회, 녹황. 그리고 세로로 되어 있을 때는 위에서부터 갈흑회, 녹황이라는 거예요. 전원 및 단자되는 동작 시험을 할 수 있도록 전원선의 색상에 맞추어 100mm 정도 인출하고 피복은 전선 끝에서 약 1cm 정도 벗겨둡니다. 전원 색상에 맞춰서 인출하셔야 돼요. 그리고 모든 소켓은 홈이 아래죠. 아래로 해야 돼요. 그 외에 이제 20번을 본다면 보호도체 결선은 도면에 표시된 부분만 실시하고
보호도체, 입력단자대에서 제어판 내의 단자대를 거쳐 출력부하 단자대까지 결선하며 도면에 별도로 표시하지 않더라도 모든 보호도체는 입력단자대와 출력단자대까지는 연결을 해야 된다. 전선관 공사 모터 측 부분 거기는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뭐 이건 예전부터 있었던 거니까요. 21번이요. 시험을 시작하게 되면 질문을 하지 않고 시험에 집중하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전성을 중요시합니다. 여러분들 복장에 대해서도 최근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복장은 저도 조금 인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시험을 보게 되면 반바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슬리퍼나 샌들을 신고 시험 보시는 분들이 더러 계시는데 걱정이 됩니다. 다치실까봐 걱정이 돼요. 여러분들이 시험을 다 보게 되고 감독위원님들은 이제 세 가지로 판단합니다. 기권, 여러분들이 포기했을 경우요. 그 다음 실격. 실격은 시험 중에 여러분들이 너무 미숙하다, 작업하다 다칠 것 같다, 위험하다 판단이 된 경우, 그리고 작품을 냈는데 이 작품이 전기를 투입하면 정말 위험할 것 같아 라고 판단을 하신 경우에 대해서는 뭐 실격이라고 처리를 합니다. 그만큼 외관에 신경을 쓰라는 말이겠죠. 대부분이 이제 오작으로 떨어지시는데 이 오작은 아까 전에 수험자 유의사항에 있었던 부분을 다시 한번 축약해서 여러분들한테 잔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 더 말한다. 이대로 안 하면 너희는 오작이야 라고요. 시험 보실 때 감독위원님들이 브리핑을 해주시니까 한 번씩 그때 좀 집중 있게 들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부분은 아니지만 반 이상은 감독위원님들의 말씀을 듣지 않고 넌 떠들어라, 나는 그냥 드라이버로 모든 소켓에 나사를 풀겠다, 왜? 나는 4시간 30분 안에 작업을 마쳐야 되니까 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죠. 아유, 그거는 시험 시작하고 나서 모든 소켓의 나사를 그때 풀어도 늦지 않아요. 늦지 않으니까 시험 시작하기 전에 감독위원님들의 브리핑은 꼭 숙지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수험자 유의사항 그리고 오작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 꼭 숙지할 필요가 있다. 이것도 공개 문제지만 또 시험장에서 나오는 그 시험지에 대해서 약간 몇 개 문구는 추가가 될 확률이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세요. 제가 표시한 부분은 새들 관련된 겁니다. 새들. 웬만하면 새들은 2개씩 고정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11-5 페이지에 있는 배관 및 기구 배치도입니다. 11-5. 앞에 11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보게 될 총 면이 11면이고요. 그 중에 5번째다 라는 말이에요. 단위는 밀리미터이고요. 세로 420, 가로 400인 제어함을 기준으로 우리는 전선관 공사가 위에 아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개 문제 1번의 주인공은 플러트레스 스위치예요. 플러트레스 스위치 급배수 설비입니다. 플러트레스 스위치를 통해서 물을 담고 그리고 물이 채워져 있는 것을 물을 버리는 그 설비입니다. 그리고 10번 볼까요? 제어함 내 있는 플러트레스 스위치, 요게 주인공이라고요. F는 퓨즈고요. EOCR은 과전류 개전기죠. 전자식 과전류 개전기. MCCB 몰드 케이스 서큐트 브레이커, 배전용 차단기입니다. 30A 기준인 배선용 차단기를 쓴다 라는 말씀 드리고요. X는 파이핑 개전기, FR은 플리커 릴레이, T는 타이머, 자기 유지 접점이 있는 타이머, 원의 원비 타이머를 쓰고요. 플러트레스 스위치, 그 다음에 MC1, MC2 플러트레스 스위치, 아까 보니까 셀렉터 스위치가 있는 거로 보니까 아마 자동 수동 구분을 져서 우리가 전동기를 돌리는 것 같습니다. 이제 법례가 나와요. 11-6에 있는 법례는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이 자격증 취득하고 현장에 나가셔도 도면을 보시게 되면 도면을 작성하는 회사들마다 설계 사무소마다 같은 기호를 쓰는 경우가 많겠지만 다소 몇 개는 달라요. 그때 도면을 볼 때 첫 번째로 봐야 될 부분이 법례표입니다. 법례표.
범예표에 대한 기호와 명칭을 숙지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범예표에 푸시 버튼 색상이 나와 있네요. 적색이냐 녹색이냐, 그리고 램프 색상도요. 여기에 대해서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푸시 버튼 색상, 램프 색상은 11-6의 범예표에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X 릴레이가 8핀이다. 이제는 11핀 계정기가 나올 때가 됐어요. 체크해 주세요. 체크 하셔야 되고, 그리고 11-7 제어 회로도, 시퀀스 회로도 정말로 중요하죠. 근데 이 도면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플롯 레스 스위치 그리고 접지 부분입니다. 작년부터였죠. 2020년 1회차부터 플롯 레스 스위치의 접지 부분 보호도체 결선을 꼭 하라고 명시를 했어요. 작년 1회차부터 플롯 레스 스위치의 이 접지 부분은 공단에서 꼭 하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꼭 해야 돼요. 안 하면 미완성으로 간주됩니다. 이 도면 주회로를 보니까 모터가 두 개네요. M1, M2 삼상 유도전동기를 Y결선으로 운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동작 설명이 나와요. 11-8에서는요 이제 뭐 셀렉터 스위치가 있으니까 이제 자동이 어쩌고저쩌고, 수동이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죠. 이거는 문구로 보다기보다는 추후에 제가 타임 차트를 통해서 어떻게 동작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9 기구 내부 결선도 및 구성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요거죠. 플롯 레스 스위치가 주인공입니다. 8핀 포켓에 꽂는 계정기 대부분은 전원이 2번, 7번인데 플롯 레스 스위치랑 온도 계정기는 달라요. 그중 플롯 레스 스위치의 전원은 5번, 6번이다. 5번, 6번이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고, 그리고 셀렉터 스위치. 이 셀렉터 스위치는 10시 방향이 수동이고요. 2시 방향이 자동입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10시 방향이 수동, 2시 방향이 자동입니다. 정면으로 서 있을 때의 그 방향입니다. 이게 만약에 2구 컨트롤 박스가 세로로 되어 있으면은 뭐 여러분들 실수하시는 경우가 극히 적은데, 만약에 이 컨트롤 박스가 가로로 이렇게 뉘어져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작업하실 때 나도 모르게 뉘어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 방향이 90도 회전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작업하신 경우가 있다고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요. 서 있을 때 10시 방향이 수동이요, 2시 방향이 자동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세요. 지급 재료 목록입니다. 다 볼 필요 없어요. 굵직한 것만 보세요. 단자대, 뭐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소켓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시험지든 문제를 푸실 때는 항상 문제를 끝까지 읽어봐야지만이 이 문제의 본질을 알 수 있죠. 제어함 위에 있는 단자대 번호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어함 위에 있는 단자대 번호를 정해봐요. 일단 상단 좌측에 있는 전선관 따라가다 보면 맨 끝 좌측에 있는 거 PB1과 PB0 11-7을 보면요, 도면에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같은 컨트롤 박스 안에 있고 도면에 같이 있으면 우리는 공통을 잡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1번을 PB1, 2번을 PB0, 그리고 3번을 PB1과 PB0의 공통선으로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팔각 박스 밑에 있는 데를 보니까 셀렉트 스위치가 있네요. 캡이 있고요. 캡은 홀 마개입니다. 홀 마개는 꼭 닫아 놓기 기억해 두시고, 셀렉터 스위치는 세 가닥이죠. 공통, 그 다음에 하나는 오토, 하나는 매뉴얼. 4번, 5번, 6번으로 선언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어함 위에 있는 단자대 번호 중앙을 보게 되면 전원이네요. 갈흑회 녹황, 우리 전원 TB1입니다. 7번부터 선언하면 되죠. 7, 8, 9, 10 갈흑회 녹황 7, 8, 9, 10 선언합니다. 그 다음에 상단 우측을 보면 RL과 GL이 있네요. RL과 GL 같은 컨트롤 박스 안에 있네요. 한번 11-7 제어 회로들을 보시게 되면 같은 도면에 있네요. 저 맨 끝에 같이 묶여 있네요. 같은 도면에 있고 같은 컨트롤 박스, 같은 전선관이 있으니까
공통을 잡을 수 있어. 그래서 11번을 RL, 12번을 GL, 그리고 공통선을 13번으로 선언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질문이 들려옵니다. 이걸 어떻게 결선해야 되는 건가에 대한 질문이요. 거기에 대한 답입니다. PB0랑 PB1은요, 일단 공통부터 컨트롤 박스 안에서 화면과 같이 결선해놔야 돼요. PB0는 B 접점만 씁니다. P 접점. PB1은 A 접점만 써요. 그리고 셀렉터 스위치는 위아래 결선해놔야 됩니다. 그리고 파일러 램프 한 단자끼리 묶어놔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일단 PB0랑 PB1을 볼까요? PB1이 A 접점이죠? PB1이 A 접점. 그래서 A 접점, NO 접점으로 갑니다. 노멀 오픈 접점, 평상시에 열려져 있는 접점이 A 접점이죠? A 접점으로 연결하고, 그래서 PB0 노멀 클로즈드 접점으로 연결합니다. 노멀 클로즈드 접점, 평상시에 닫힌 접점이 B 접점이죠. B 접점으로 연결합니다. 그리고 공통은 공통 부분에다가 연결하면 됩니다. 셀렉터 스위치 볼까요? 셀렉터 스위치 맞습니다. 매뉴얼은 매뉴얼로, 오토는 오토로 구분 짓고 연결하면 됩니다. 그리고 공통은 위아래 묶여져 있는 부분에다가 선을 결선하면 되겠지요. 그리고 이제 램프 볼까요? RL, GL. RL은 RL로, GL은 GL로, 공통은 우리 13번 공통은 공통 부분에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전기기능사의 목적은 뭘까요? 우리의 능력을 키우기 위한 목적, 배선 능력을 키우기 위한 목적이죠. 배선. 어떤 목적을 가지고 결선하는 것을 배선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배선 능력. 그래서 이와 같은 능력이에요. 원래는 전선 간에 예를 들자면 램프, 아까 RL과 GL을 본다면 원래는 전원 4가닥이 가는 게 맞는 건데, 우리는 도면에 같이 묶여 있고 같은 전선관에 들어가니까 우리는 공통을 잡아서 4가닥이 아닌 3가닥으로 공사할 수 있는 능력, 이 능력, 배선 능력, 이것이 전기기능사 실기의 우리 목적이겠죠. 아무튼 우리 제어함 밑에 있는 단자대 번호를 정해봅시다. 좌측을 보게 되면요, YL과 버즈가 있죠. YL과 버즈가 있습니다. 도면을 볼까요? 11-7을 보게 되면, 시퀀스 회로도를 보게 되면 같이 묶여 있네요. 플리커 릴레이 접점에 의해서 버즈 YL로 연결되어 있네요. 오, 그러면 같은 전선관에 있어. 그리고 같은 도면에 있어. 그러면 어이구, 난 공통을 잡을래. 그래서 1번을 YL, 2번을 버즈, 그리고 3번을 YL과 버즈의 공통으로 잡습니다. 두 번째 좌측은 뭐예요? U2, V2, W2 보호도체, 모터 두 번째 거니까 그 다음 번호 4567로 선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센서네요. 플롯드레스 스위치의 센서. 그래서 7번에서 끝났으니까 그 다음에 8, 9, 10번으로 선언하시면 됩니다. 8번이 E1, E5, 9번이 E2요, 10번이 E3입니다. E3. 근데 E3가 좀 이따가 우리 저 단자대 부분에서 접지선과 연결해야 돼요. 이 부분 마지막에 제가 설명을 해 드릴 것입니다. 일단 이 전선관에는 황색 선으로, 노란색 선으로 3가닥이 가야 된다는 것, 제가 가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이미지로 어설프게나마 표현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 우측 보시면, 하단 우측을 보시면 뭐가 있습니까? 전동기 1이 있네요. 삼상 유도 전동기 Y결선으로 된 삼상 유도 전동기를 운전하기 위해서 선이 4가닥 가야겠네요. 11번부터 12, 13, 14. 이때의 전선 색상은 갈흑회 녹황이죠. 모터 1과 모터 2에 들어가는 전선 색상은 갈흑회 녹황입니다. 색상만 다른 게 아니에요. 두께도 달라요. 전동기랑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배선은 전동기 기동 전류를 고려하기 때문에 우리가 제어 회로도보다는 약간 두꺼운, 우리 시험에서는 2.5 스퀘어를 활용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주회로는 갈흑회 녹황 2.5 스퀘어로 설계를 합니다. 공사를 하죠. 우리 11-9에 있는 기구 결선도를 보고
번호를 기입하면 돼요.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근데 한 몇 번 하게 되면은 외워집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많은 질문들이 있죠. 아이고 왜 EOCR B 접점하고 아이고 전자접촉키 거기 A 접점하고 이렇게 번호가 다른겨? 제 생각입니다만, 제 추측입니다만, EOCR 접점과 MC 접점을 약간 상이하게 해서 여러분들이 공사할 때 EOCR에 대한 기능을 좀 더 숙지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그리고 EOCR 현장에 가면 소켓을 활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시험 검정용이니까 다 소켓을 쓰는데 유독 EOCR, 일렉트로닉 오버 커런트 릴레이 같은 경우는 전류를 측정하는 계정기니까 전선을 우리 지금 자르지 않아요. 소켓을 우리 단선에서 결선하지 않습니다. 관통시킵니다. 관통시켜요. 우리는 이 전류를 측정해서 전동기를 보호하게 되죠. 기구 결선도를 보고 설계를 했습니다. 이제 아까 전에 전선관을 통한 우리 단자대 번호를 한번 기입해 보죠.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 TB1이 7, 8, 9, 10번, 그 다음에 TB2가 제어함 아래에 있는 번호 11번, 12, 13, 14, 그리고 모터2에 관련된 TB3은 단자대 세 번째는 제어함 아래에 있는 단자대 번호 4, 5, 6, 7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보조 회로를 한번 설계해 볼까요? 이 부분은 제가 소리 나지 않게 무음으로 이렇게 하나하나씩 해서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놓았습니다. 그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이제 다 왔습니다. 이 공개 문제의 1번 이 1번 플로트레스 스위치의 포인트는 플로트레스 스위치의 보호도체 공사입니다. 기존의 보호도체 공사에다가 한 가닥만 연결해서 우리 접지를 평준화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요, 일단 이 전동기가 저압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만약에 전동기가 고압이라면 이 플로트레스 스위치 이 센서는 아마도 같이 물리면 좀 센서에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삼상 유도 전동기가 저압이니까 같이 보호 도체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센서는 제대로 동작하기 위해서 접지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전동기 같은 경우는 사람이 접촉할 수가 있으니까 안전을 위해서 접지를 하는 거잖아요. 고압의 전동기라면 서로의 목적이 약간 달라서 그때는 같이 접지를 하면 안 되는데, 우리 전기기능사 실기시험은 저압 저압이니까 이렇게 접지를 함께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플로트레스 스위치 센서가 제대로 동작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존에 있는 접지 보호도체선에다가 선을 연결합니다. 그래서 한 가닥만 연결하면 돼요. 기존에 위에서 접지선 케이블의 녹색 선을 따라서, 그리고 녹황색 선을 따라서 여기 7번 단자대, 그리고 밑에 14번 단자대를 연결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전선관에다가 갈흑회 녹황으로 해서 보호도체 공사를 했죠. 근데 여기다가 여기 맨 끝 14번 제어함 밑에 있는 단자대 번호 14번에다가 녹황색 선을 넣어서 플로트레스 스위치 1번 단자에다가 넣어줌으로써 우리는 접지를 평준화, 센서가 확실하게 동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도 되고요. 한 가지 더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어차피 센서 부분, E3 센서 부분이 단자대를 통해서 우리 전선관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때 E3 부분이 어디 있어요? 제어함 아래에 있는 단자대 번호 10번에 있죠? 플로트레스 스위치 소켓 1번으로 가지 말고요. 단자대 번호, 제어함 아래에 있는 단자대 번호 10번으로 연결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한 가닥을 추가하게 되면 우리는 플로트레스 스위치의 보호도체 결선을 하게 된 거예요. 이상 수고하셨습니다.